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처럼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시누이와 형님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시누이와 형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길래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결혼한 지 2년이 된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시숙은 장가를 갔고 시누이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태였죠. 처음 결혼을 했을 땐 시누이와 형님의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긴장이 될 정도로 둘 다 서로에게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옳게.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까 인사했는데 형님이 못 들으셨나 보네요. 내가 대답이 없으면 앞에 와서 눈을 마주치고 다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냥 형님이 진작 인사를 잘 들으셨으면 됐잖아요. 바로 뒤에서 인사했는데 그걸 못 들었으면 형님이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옳게 트집이나 잡으려고 일부러 인사를 안 받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집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 여닫고 저 왔다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고 동서한테도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형님께도 인사드렸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니 당연히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난 정말 못 들었다니까. 옳게는 꼭 이러더라.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서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상황 몰고 가면 통쾌해? 막 신나 죽겠어? 제가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형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저한테 한 소리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듯 두 사람은 인사 문제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고 이 싸움의 끝은 항상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끝이 나곤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져다 줄 것이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누이와 형님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댁에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까지 있으니 또 싸우는 건 아닌가 싶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티격태격한다 싶더니 결국 또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필 시부모님은 함께 산책하러 가신다며 집을 비우신 상태였고 두 사람의 싸움은 말릴 새도 없이 심해져만 가더군요. 싸움의 이유도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상황이었고 형님이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엉덩이로 누르며 TV가 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불이 붙은 싸움은 걷잡을 수도 없이 커져버렸던 것이었죠. 옳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앉으려다가 실수로 눌린 걸 어떻게 해요? 실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죄송하네요. 그게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야? 말투, 표정, 어느 것 하나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리 실수라고 한들 옳게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면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거지 적선하듯 죄송하네요. 내가 무슨 거지야? 그딴 식으로 사과를 던져주게? 아, 진짜. 형님, 또 시작이에요? 또 저한테 트집 잡고 뭐라고 하는 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또 언제 옳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이러는 거야? 시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보였고 형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작은 올케가 말해봐봐. 지금 이 상황 내가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지. 지금은 큰 올케가 잘못된 행동 맞잖아. 신우이는 대답을 강요하듯 물어오고 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형님도 저에게 본인 편을 들어달라는 뉘앙스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동서가 말해봐봐.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잘 알겠네. 내가 지금 TV를 일부러 껐어?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눌려서 꺼진 거 다 봤잖아. 다 실수인데 내가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형님이 매번 나한테 온갖 트집 잡아서 시비 거는 거 동서도 다 봤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양쪽에선 서로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 난리였고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입을 잘못 열었다간 앞으로가 상상 그 이상으로 피곤해질 거란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닥달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타이밍 좋게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돌아오셨고 전 재빠르게 시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해져만 가더라고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며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며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딱히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갖 시댁 일을 저에게만 시키기 일쑤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신우이가 급하다며 온 연락에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들은 없고 신우이와 형님이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동서 왔어? 잘 왔다. 일단 주방에 가서 설거지 좀 할래? 오늘 형님이랑 이것저것 해먹었더니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네. 보다시피 형님하고 나하고 오늘 네일을 새로 받아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그래 올케. 우리 오늘 내일 한다고 큰돈 썼단 말이야. 손톱 위에 올리기도 많이 올려서 괜히 설거지하다가 기껏 올린 액세서리 다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올케가 수고 좀 해. 알겠지? 장단이 잘 맞는 두 사람은 손을 들어 보이며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설거지나 하라고 급하게 오라고 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내일 한 건 알겠는데 왜 제가 이 설거지를 해야 해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저것도 제가 먹고 치운 접시도 아닌데요. 전 어느 정도 화가 올라온 상태였고 그랬기에 제 말투도 곱게 나가진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기분이 나쁘든 말든 상관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더욱 가관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살만 찐다. 그렇게 되면 내 동생이 올케를 지금처럼 사랑해 주겠어? 이게 다 올케 생각해서 하라는 거야.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 동서. 내가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동서가 와서 설거지 다 해줬다고 꼭 말할게. 그러면 점수도 딸 수 있잖아. 여러모로 다 동서한테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가 네일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저만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형님도 결혼을 하며 집에서 놀고 있었고 신우이 역시 얼마 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시댁에 얹혀 살며 놀고 있으면서 저에게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그저 열불이 나는 상황이었죠. 보란듯이 반짝이는 손가락을 흔들어대는 두 사람을 보며 면전에다 침이라도 한껏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누군 네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붙인 것이 많아 신경이 쓰이면 고무장갑을 끼면 되는 일 아닌가요? 더는 참고 인내하며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그대로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가지고 와 두 사람에게 한 짝씩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일 한 게 신경 쓰이면 이 고무장갑 한 짝씩 끼고 사이좋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야? 옳게. 지금 손윗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엄연히 동서보다 집안 서열이 높은데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니야? 두 형님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손아랫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요, 이딴 일은 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다음부턴 이런 일로 사람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전 노발대발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와버렸고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두 사람은 저를 더 악랄하게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당시 전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시댁에 끌고 갔던 제 자전거 바퀴에 시누이와 형님이 구멍을 내다 들키는 일도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저는 남편을 불러다 모든 사실을 말하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누이와 형님께 화를 내는 일도 있었죠. 누나,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몰라서 그래? 형수님도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예요? 서방님, 아니에요. 저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저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길래 그냥 살펴보던 중이었다고요. 그래, 우리 억울해. 우리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큰올케 말대로 우린 그저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두 사람은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빴고 제가 본 것을 증명할 일이 없었기에 남편은 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 받고 이 일을 넘겨버렸죠. 진짜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누나고 형수님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 괴롭히지 마. 저 역시 화는 났지만 그 짧은 순간에 송곳은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앞전에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운 날 제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을 얄밉게 생각한 형님이 노처녀 시누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며 시누이와 가까워졌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제 욕을 하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이었죠. 거기에다 시누이에게 형님 친정 부모님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직 자리까지 알아봐준다고 하는 바람에 시누이는 그저 형님 바라기가 되었던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가만히 있던 저와 더 비교가 돼버리며 그 괴롭힘은 정말 더욱 치사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국 형님의 친정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형님 역시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돈 버는 유세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옳게는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야? 옳게도 친정에 부탁 좀 해서 일이라도 해. 옳게 친정회사는 정은이네처럼 크게 운영하는 건 아닌가 봐. 정은이네 회사는 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에이, 형님. 저희 아빠 회사도 큰 편 아니에요. 직원 수도 많지도 않고요. 그저 회사가 튼튼해서 망할 리 없다는 게 장점이죠. 자고 일어나면 줄줄이 망하는 요즘 같은 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아, 옳게? 아, 네? 네, 그렇네요. 20명이면 대단한 거죠. 두 분 다 일하시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힘들긴 한데 정은이가 워낙 날 편하게 해줘. 아, 옳게는 모르겠구나. 정은이가 우리 부서 팀장으로 들어왔거든. 그 덕에 나는 편하게 회사 생활하지. 아, 정은아,
그러지 말고 네 손아래 동서도 일자리 좀 알아봐줘. 회사에 청소할 사람은 안 필요해?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청소부라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말하는 투가 딱 저를 한껏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시덕거리며 말하던 신우이에게 형님의 대답은 더욱더 가관이었죠. 딱히 필요 없긴 한데 동서가 워낙 청소를 잘하니까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봐요. 저런 인재가 또 없을 텐데 제가 힘 좀 써서 입사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큰 올케는 능력도 좋은데 마음도 넓다니까. 작은 올케는 큰 올케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취업까지 하게 생겼네. 고맙게 여겨. 아무리 가족이라도 막 취업시켜주고 이런 거 힘든 거 알지? 이렇게 두 사람은 저를 대놓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고 있었고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오르며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잘난 부모 능력으로 두 사람을 좀 눌러주기로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돈, 부모 재력으로 남을 깔보거나 그런 걸로 남을 누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 하는 꼴을 보니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며칠 뒤 전 형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타나니 형님과 신우이가 저를 보며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여기까지 웬일이야? 혹시 정말 청소라도 하러 온 거야? 그러게, 혹시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제가 처녀 때 타고 다니던 외제차 차키를 흔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 차 끌고 왔네요. 그 차키, 그거 1억 넘는 차 아니야? 동서, 그 차키는 어디에서 난 거야? 친구 거라도 빌렸어? 형님, 동서 보세요. 여기 오느라 외제차까지 빌렸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정말 차 빌려서 타고 온 거야? 꼴에 외제차 탈 거라고 옷도 챙겨 입고 온 거 좀 봐. 두 사람은 저를 향해 계속해서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고 전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지켜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형님의 친정아빠이자 회사의 사장이 저에게 불이 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많이 닮으셨네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급하게 잡은 약속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데. 이렇듯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신우와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평소 저를 그렇게나 무시했는데 회사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적잖게 놀란 눈치였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 내가 말 안 했어요? 이번에 회사에 큰 계약할 수도 있다고 했던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예요. 아빠가 여러 회사 고민하시다가 여기가 형님 친정 회사라고 덜컥 거래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라고 이런 큰일일수록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동서 이때껏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 작은 회사라고 했었잖아. 그러게. 옳게.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건 말 안 했잖아. 제가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 회사를 정말 큰 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아시겠죠? 전 여기에 자전거 타고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 거래 전 마지막 점검차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 굳이 시댁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빠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리스트 중 형님의 회사가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전 그 회사가 맞다고 했었고 아빠는 이왕 일을 함께 하는 것인데
한 달이 건너도 가족이라며 형님네 회사로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중이었어요. 그러는 와중 형님과 시누이가 저에게 청소부나 하라는 말을 해버렸고 그 무시 가득한 발언에 인내심이 바닥이 난 저는 아빠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러 온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시누이와 형님은 제 말에 그야말로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형님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자전거를 타고 청소하러 와? 네가 정말 이분께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분 네 동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 너 도대체 네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는 게야? 사장님의 호통에 형님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대신해 사장님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까는 저한테 자전거 타고 청소하러 왔냐면서 하셨잖아요. 저는 점검차 나온 거긴 하지만 형님들이 청소하라고 하니 청소라도 할까봐요. 저보고 청소 잘한다고 청소부 자리라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따님이자 제 형님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청소라도 하면 될까요, 사장님? 제 말에 형님의 아빠는 목부터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싫다고 하더군요. 너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분을. 뭐? 사과?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요? 청소부 이야기는 그저 농담이었다고요. 우리끼리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손아랫 사람한테 사과해요? 전 절대 싫어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었어야지. 하는 행실은 어린애보다 못한 짓거리를 해놓고 윗사람 대접은 받고 싶은 게야? 너 진짜 당장 사과 못해? 너 때문에 회사 문 닫는 꼴을 기어코 봐야 사과를 할 테야. 형님은 회사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저에게 우물쭈물 안 한 것만도 못한 사과를 뱉어내더군요. 미안해. 이걸 사과라고 하는 것인지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전 형님의 사과 앞에 비웃음을 날려주며 말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전 그딴 진심이라고는 없는 사과 받고 싶진 않네요. 그것도 사과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번엔 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형님의 아빠인 사장님은 제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입으로 지은 죄 네 몸으로 갚아.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말고 저쪽 회사로 가서 계단 청소라도 해서 용서를 구해. 뭐라고요? 나한테 지금 청소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동선의 회사 계단 청소를요? 그래. 여기 너 말고 잘못한 사람이 또 있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청소 이야기는 형님도 같이 했다고요. 자전거 타고 왔냐고 비아냥거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옳게. 굳이 나까지 끌고 가야겠어? 혼자서 다녀와도 되잖아. 억울해서 그러죠. 하기는 같이 했는데 왜 저만 이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형님도 같이 가서 같이 계단 청소해요. 옳게. 정말 이럴 거야?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입으로 같이 지은 죄 같이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형님의 물귀신 작전 때문에 시누이까지 꼼짝없이 저희 회사로 출퇴근하며 계단 청소를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저희 회사 곳곳을 다니며 청소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일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왔더군요. 두 사람은 오는 길에 싸우기라도 한 듯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옳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알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청소 혼자 했으면 됐지. 꼭 거기에서 나까지 끌어들여야 했어. 이게 뭐야? 온몸에 땀 냄새에 손에 주부습진 오기 직전이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형님도 동서 괴롭힌 거 맞잖아요.
난 그저 동서가 얄밉다고 한 것뿐인데 신나서 동서 괴롭히기 시작한 건 형님이잖아요. 그럴 땐 언제고 청소는 나 혼자 하라고요? 내가 왜요? 청소를 빠져야 할 사람은 형님이 아니라 저였다고요. 뭐? 너 진짜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감정이 극에 달해버린 두 사람은 반말까지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폭발해버린 신우이가 형님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전 그런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을 말릴 생각도 없이 지켜보다 집으로 시부모님과 시숙을 불러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왔고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을 본 시부가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시부의 호통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는가 싶더니 반성은커녕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 이르기 바쁘더군요. 아빠, 올케 좀 혼내줘요. 올케가 먼저 작은 올케 얄밉다면서 괴롭히자고 했다고요. 난 그저 올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나한테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남자도 소개해주면서 시키는데 내가 어쩌겠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아니에요, 아버님. 형님이 먼저 저희가 싸우는데 동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자리 피해버린 게 괘씸하다고 괴롭히자고 했다고요. 그리고 남자 소개해준 건 형님이 계속 외롭다고 해서 해준 거고 일자리도 형님이 계속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 아빠 회사에 취업시켜준 거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올케가 먼저 일자리하고 남자 이야기 꺼내면서 내 기분 맞춰주면서 작은 올케 너무 얄밉지 않냐고 말 꺼냈잖아. 난 거기에 장단 맞춰준 것뿐이고. 장단만 맞춘 사람이 송곳까지 챙겨서 동서 자전거 바퀴에 구멍을 뚫어요? 그 장단 2번 맞췄다간 아주 큰일 나겠어요. 뭐야? 그건 올케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꼴도 얄밉다면서 자전거를 확 버려버리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리고 작은 올케한테 구멍 뚫다가 들키니까 송곳 버린 사람이 누군데? 내 손에서 재빠르게 송곳 뺏어서 차 밑으로 던진 사람은 올케였잖아. 그게 다 형님이 동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한다고 얄밉다고 해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올케야말로 쥐뿔도 없는 작은 올케 괴롭혀주고 싶다고 했잖아. 못 사는 집에서 자란 주제에 콧대만 높다고 해놓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이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자신들이 한 짓을 스스로 고하고 있었고 때마침 도착한 시숙이 심각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죠. 시숙과 시부모님의 낯빛은 실시간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로 얼굴에 침 뱉기를 이어가고 있더군요. 차마 눈뜨고는 보기 힘들 광경에 시부는 다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지 못해? 얼마나 더 못난 꼴을 보일 작정이야? 너희 잘못은 너희가 다 말해서 잘 알겠고 말하는 꼴을 보니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만큼 잘못을 했으면서도 여기 와서 이딴 꼴이나 보이고 있으니. 아빠, 그게 아니라요. 전 진짜 잘못이 없다고요. 아버님, 저도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둘 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조용하고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얼른! 시부는 결국 두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반성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싫어요. 내가 왜 무릎까지 꿇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버님. 저희 반성의 의미로 오늘까지 동선의 회사에 청소까지 해주고 왔다고요. 그런데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싫어요.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인 거지? 그래, 좋다. 큰 며느리는 네 남편이 알아서 할 테니 나는 더는 입댈 것도 없을 것 같고 너는 오늘부터 집에서 나가거라. 난 너같이 생각도 없고 반성도 할 줄 모르는 딸은 필요 없다. 시부는 반성이란 모르는 시누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선포해버렸고 시누이는 이런 시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아빠는 왜 맨날 내 편을 안 들고 작은 올케 편만 들어요? 내가 다 아니라고 하잖아. 다 큰 올케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한들 네 잘못이 아닌 게 돼? 누가 시키든 그런 행동은 안 했어야지. 남의 자전거에 송곳으로 구멍 뚫는 것도 모자라 말로 상처 주기까지 했다고? 얄미워서 괴롭혔다고? 그게 윗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넌 아무리 봐도 반성이란 모르는 것 같으니 네 잘못을 뉘우치기 전까진 집에 오지도 마. 이제부터 너에 대한 지원도 다 끊을 게다. 시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를 따라 시모 역시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 시부모님 뒤에 서 있던 시숙이 모습이 드러났어요. 시숙의 잔뜩 화가 난 모습이 보이자 형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시숙을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는 듯 시숙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 누나가 더 잘못했다고? 내가 듣기엔 두 사람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은데. 여보, 다 들었어? 어디서부터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듣긴 두 사람이 서로 잘못한 거 없다고 딱 잡아뗄 때부터 다 들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난 그게 아니라 다 형님이 동서는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게 얄밉다고 나한테 계속 그래서 그냥 장단만 맞춰준 거야. 믿어줘. 당신이 한 말도 만만치 않던데.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길래 재수씨가 못 사는 집안인 줄 알았다고? 재수씨 결혼하기 전엔 외제차 떵떵거리면서 끌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리고 설사 재수씨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돼? 뭐? 회사 청소부로 취직시켜준다고 했다고?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청소부가 어때서? 청소부 직업을 무시하는 거야? 난 지금 청소부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청소를 시킨다며 재수씨한테 말하던 그 순간에 당신이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 재수씨를 무시하려고 했던 말인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난 그저 정말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 동서가 청소는 잘하잖아. 그래서 농담처럼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 나도 동서가 그렇게 대단한 집 딸인 거 알았으면 그런 장난도 안 쳤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집안 봐가면서 누구는 대접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당신은 이날 이때껏 그렇게 살아온 거야? 내가 알던 당신은 도대체 누구였어? 적어도 내 앞에선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시숙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형님을 몰아세우고 있었고 절벽 끝까지 몰린 형님은 태세를 바꿔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 꼴을 당해야 해? 내가 왜 여기서 당신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냐고. 그것도 동서까지 보는 자리에서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나한테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이럴 때일수록 일단 내 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말이야. 나도 섭섭해. 나도 화난다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 와중에 섭섭하다는 말이 나와? 화난다는 말이 나오냐고. 정말로 실망하고 화나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다 주도해서 동서 괴롭혔어. 이제 됐어? 이제 됐냐고. 내가 그냥 이혼하고 말지. 여기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나 당신이랑 이혼할게. 그러면 됐지? 형님은 결국 본인 입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싶더니 이런 말까지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 생각보다 아빠 회사 일이 적성에도 맞던데 이혼하고 일만 하면서 살지 뭐. 아빠가 월급도 넉넉하게 줄 거니까 깨끗하게 이혼하고 그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면 되겠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너 따위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니 끔찍할 지경이니까 임신이라도 되기 전에 얼른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그러면 협의 이혼하는 걸로 알고 가볼게. 더는 이딴 곳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형님의 이혼을 확정하며 나가려는 순간 전 형님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 형님, 그러면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데 계약은 없던 일로 할게요. 애초에 형님 회사랑 계약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한다고 스스로 말했으니 계약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순간 형님은 움찔하는가 싶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봐 어디. 동선에 도움 없어도 우리 회사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누구네 회사 손해가 더 큰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형님은 끝까지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신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도 뻔뻔함은 절대 잃지 못하는 신우였어요. 올케, 큰 올케도 저렇게 이혼해버리면 나 또 백수돼. 그러면 난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시집가?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 올케네 회사에 취업 좀 시켜줘.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취업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여기 나 취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올케 말고 또 있어? 그러지 말고 나 취업 좀 시켜줘.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올케가 나랑 큰 올케한테 갑질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큰 올케랑 내 잘못도 있지만 작은 올케 잘못도 있다는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나 취업 좀 시켜줘. 보아하니 친정회사도 엄청나게 잘 나가던데 내 자리 하나쯤 알아봐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일자리마저 없으면 진짜 오갈 데도 없다고. 내가 갑질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 형님, 기억 안 나요? 형님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저를 틈만 나면 괴롭혔던 거. 형님 같으면 나한테 그딴 짓이나 한 사람을 취업시켜주고 싶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정신머리로 어디 취업이나 하겠어요? 형님, 그렇게 살면 시집도 못 가요. 혹시나 가더라도 금방 이혼당한다고요. 전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 신우이에게 그간 신우가 저에게 했던 행실들을 말해주며 단호하게 한 소리 해주었고 제 말에 기분이 상해버린 신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삿대질까지 해대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부모 하나 잘난 거 믿고 큰 소리 치는 꼴이라니. 내가 진짜 뭐 취업을 못해서 너한테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거든? 하여튼 두 올케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네 가관이야.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며 짓거리고 있었고 그런 신우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골이 아픈 시숙이 신우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전 제가 말한 대로 아빠와 상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 역시 그딴 집안에 도움이 될 일은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연을 끊어버렸고 저희와 계약이 틀어져 버린 형님 회사는 몇 년치의 일이 다 끊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형님은 시숙과 이혼을 하게 되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대로 친정 대문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고 오갈 데가 사라지자 저에게 찾아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일만 계속 진행하면 안 될까? 나 이혼까지 해서 오갈 데도 없는데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돈도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형님을 보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저에게 사과 한마디가 하기 싫어 이혼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며 용서를 구하니 진심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한들 제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요.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나랑 가족도 뭐도 아닌데 더욱 거래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동서, 그렇게 딱 잘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한테는 애초에 가족 간의 정 같은 건 없어서 남은 정 따위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형님은 이러한 제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참고 또 참던 남편이 폭발해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그쪽이 내 와이프한테 한 짓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양심이란 게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만만해요? 서방님, 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니까요. 나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러겠어요. 오죽 힘들면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찾아왔다고 해도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본인 힘들다고 부탁이나 하려고 찾아왔다고요? 참나, 기가 막히네요 정말. 내가 경고하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찾아오면 내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방님, 저 진짜 반성도 하고 있어요. 정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서 좀 설득해 주세요. 누구 보고 계속 서방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 거 잊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큰소리 친 사람이 그걸 잊었을 리 없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요. 남편은 형님에게 호통을 치며 매몰차게 쫓아내버렸고, 그 후론 더는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신우 역시 쫓겨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간 시부모님이 없는 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부터 자전거 사건까지 다 알아버린 시부모님은 그날 바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며 쫓아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있던 돈을 포함해 카드까지 왕창 긁어왔던 신우이는 집 얻을 돈도 없어 그 나이에 고시원이나 전전하며 급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남편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며 미안해하는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서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나서서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참을만 하니까 참았던 거고, 더는 참지 못한 상황이라 내가 직접 해결한 거야. 당신은 충분히 당신 역할 해줬고 난 그걸로 만족하고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이번에 당신 상처받은 거 내가 살면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듯 부부관계엔 전혀 문제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전 여전히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본격적으로 아빠 회사로 출퇴근하며 일을 배우고 있어요. 사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다는 제 의견에 아빠는 흔쾌히 자리를 내주셨고, 차근차근 잘 배워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갈 예정이에요. 처음 시숙이 이혼까지 하고 신우이까지 집에서 내쫓겼을 때만 해도 저 하나 때문에 시댁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던 적도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눈치를 살피던 저에게 시부와 시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 이 녀석이 이혼한 거야. 자기 마누라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고, 내가 내 딸 내쫓은 거야. 내 딸이 잘못해서 내쫓은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네가 눈치 보면 우리가 더 미안해진단다. 그래요, 재수씨. 요즘 만날 때마다 재수씨가 괜히 우리 눈치 살피면서 말도 잘 안 하고 해서 우리가 더 미안해지려고 해요. 재수씨, 내가 이혼한 거나 누나가 쫓겨난 거는 다 두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재수씨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경 쓰지 못한 게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래, 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우리가 너무 집안에 무심했다 싶더구나. 네 마음고생이 심했겠단 생각도 들고 말이야. 우리가 참 미안하구나.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 쓸 테니 너도 그만 눈치 보고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시누이는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언젠가 다시 왕래하고 지내긴 하겠지만 여전히 가깝게 지낼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반성한다고 말을 하며 그런 척을 한다고 한들 절대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전 앞으로도 제 행복, 제 안위만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부모님들께도 할 도리를 하면서요. 저의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제가 시댁일을 겪으며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한없이 참고 살라고 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참고 살면 호구된다였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한들, 아무리 저보다 손윗 사람이라고 한들 아닌 건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힌 많은 기혼자분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